나오신 것 같은데.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경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고요. 구매 대행을 주로 다 여기 하시나요? 사장님들 하시는 분들이? 예, 그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또 소매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정보도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데 이게 뭔지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뭔가 누군가 정해지는 게 있으면 갖다가 쓰는 거죠. 차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관세청 고시라는 거에 이제 전자상거래 유형 부분에 구매 대행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역들인데 핵심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먼저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 우리가 구매 대행이라는 걸 먼저 홈페이지 같은 데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을 사는 구매자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다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구매를 대행만 해줄 뿐이지 나의 물건이 아닌 거고, 만약에 배송되다가 뭐 잘못된다 그러면 물론 사장님들이 다 처리를 해주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산 그 소비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재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넘겨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에 이런 걸 전부 지켜야 구매 대행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못 지키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격의 구성 항목 같은 걸 보시면 해외 구매 가격이 얼마고 운송비가 얼마고 나의 수수료가 얼마고 이걸 다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판매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그 판례에 의하면 이 모든 걸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인 걸 봐서 구매 대행에 적합하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구매 대행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못 지키시는 이 가격 부분 이런 것들은 못 지키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종 코드 이제 먼저 사업자를 내시면서 업종 코드 같은 부분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에 대한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소매업으로 볼 거냐, 서비스업 코드로 볼 거냐, 엄청난 혼란이 생겼고 그래서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상의를 해서 서비스업으로 가자. 그래서 예전에는 서비스업 코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소매업으로 보는 거랑 서비스업으로 보는 거랑 세무적인 부분에 차이가 많아요. 세공제, 감면, 그 다음에 기장 의무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뭘로 보냐에 따라 유리하고 유불리가 나눠집니다. 어느 한 부분이 소매업이라고 해서 다 유리하고 뭐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다 불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마다 어떤 게 유리하고 이거는 유리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세청에서 105 코드를 여기 있죠. 525, 105 코드를 신설해서 이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5로 시작하기 때문에 소매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매출이 3억이 안 된다. 구매 대행 수수료 매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의무인 거고, 그 다음에 추계신고 연 매출 6천이 안 되면 그럼 단순 경비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유리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보다. 이 업종 코드는 이제 세무서에서 정해진 게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는 걸 통해서 업종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매 대행업을 검색을 하시면 소매품 온라인 구매 대행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전자상거래 소매 공개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소매업만 가는 도소매업은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도매업은 간이 가세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으로 내시면 안 되고 그냥 소매업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면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직원을 쓰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도 내가 직원을 쓰고 있으니 이 직원에 대한 비용을 인건비 처리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는 이제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그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전년도 1년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알바, 우리 알바생도 쓰실 수 있는데 그것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신고를 안 하시면 정당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큰 틀로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매된 수수료를 먼저 산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산출을 하시려면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판매가액에서 우리가 수입해오는 그런 재반 비용들, 물건가에 배송비, 관부가세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공제하시고 나머지 순수 마진만 우리가 부가세 매출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산출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개인별로 다 한 명씩 다 정리를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간이가세자는 1년치를 다 싹 정리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산출되지 않고는 세금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요 앞에서 말씀드린 구매된 수수료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매된 수수료 부분이.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에 대한 예를 드는 거고요. 요 매입세액은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 들어갔던 거는 다 뭐 부가세가 없어요. 중국 관련된 부분은 부가세가 애초에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고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 사장님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국내의 지출 부분들을 이걸 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하나 임차하셨으면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도 빼지는 거고요. 뭐 핸드폰 이런 비용도, 인터넷 이런 비용도 다 여기서 빼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무거나 다 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든가 신용카드를 받든가 사업무관 지출 같은 경우는 아예 공제가 안 되고 수용차 관련된 지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금 내실 게 있으면 세금을 내시고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클 수도 있죠. 사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광고비 같은 경우도 있죠. 광고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앞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같은 거, 그다음에 광고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걔네가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끊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매입세액으로 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앞에서 정리하시는 게 편하시다. 구매된 수수료 산출하실 때 거기에 대한 오픈마켓 수수료와 광고비를 여기서 빼시라는 거죠. 여기서 뺐으니까 우리 순마진 자체가 좀 낮아졌죠. 그러면 매입세액에서는 넣으면 안 돼요. 근데 광고료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광고를 할 때마다 이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매출세 표에서는 네.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죠. 뭐 만약에 그거에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셔도 되고요. 통으로 빼는. 네. 아니면 정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뭐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우리 구매된 수수료 산출하실 때 1년치 세금 계산서 금액을 계산해서 한 방에 빼시면 돼요. 한 방에. 한 방. 품목별로 이걸 빼는 거예요. 네, 개인별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빼시면 돼요. 단위과세자로 시작하신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부가세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단위과세자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처음에 단위과세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좀 영세하다, 힘들다, 내 사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세금을 아주 계산도 간편하고 세금 금액도 아주 작게 해주겠다. 그게 단위과세자 제도고요. 단위과세자 제도가 이번에 바뀌었죠. 예전에는 매출 4,800만 원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8천만 원으로 이제 상향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고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싫으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자꾸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가 갑자기 의뢰가 들어와서 물건을 좀 많이 사고 싶다. 근데 꼭 세금계수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한다 싶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그다음에 공급대가 이제 8천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해요.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그다음에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장 여러 개를 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금액을 판단하는 건 합산을 해서 그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공급 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간이가세 배제 업종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도매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간이가세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이었다. 그럼 나머지도 다 일반으로 바뀌고 애초에 간이로 내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납부 의무 면제는 이제 부가세 자체를 아예 빵원으로 아예 내지 않게 되는 금액인데요. 예전에는 3천만 원, 이제 이게 올라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좀 사장님들한테 좀 유리한 거죠. 부가세 납부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랑 좀 다르게 납부세액을 막바로 계산한 다음에 이것저것 빼고 나머지를 하는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은 없다는 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은 없습니다. 간이가세자는. 그럼 이제 부가세가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부가세를 줄이는 건 쉽지 않은데 우선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하자 이거예요. 내가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쓰는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등록을 해서 많이 쓰시면 됩니다. 꼭 신용카드일 필요는 없고요. 체크카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홈택스에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걸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님하고 협의하시면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 쓰시고 현금 영수증 무조건 발급 받으셔야 돼요. 요거 많이 놓치시거든요. 지출 증빙으로 받으셔야 된다. 지출 증빙은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자입니다. 아니면 지출 증빙으로 할게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발행이 되고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차량도 이제 많이 쓰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승용차는 공제가 전혀 되는 게 없어요. 대신에 경차, 화물차, 승합차 이런 부분들은 취득 단계부터 취득할 때 부가세 있거든요. 그것도 공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지할 때 기름값, 수리비 요거 할 때도 다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많이 하시니까 승용차 관련된 내역들은 다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줄이려고 억지로 막 쓰시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손해고, 그 다음에 5번 항목은 좀 특별한데 구매대행 업종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인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이런 계산 구조에 의해서 낼 때 여기에 계산식에는 빠져 있지만 이렇게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더 세금을 절감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도소매는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구매대행 수수료는 우리가 개인별로 다 산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A라는 분이 뭘 샀는데 이분이 일부는 뭐 현금 결제하고 일부는 뭐 카드 결제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현금인지 카드인지 이걸 다 구분을 해주셔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 구매대행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건 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거 해봤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니까 1.3%거든요. 총 금액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소매업으로 수입 판매 하실 때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